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 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한 가지만 좀 양해를 좀 구하고 갈게요. Q&A 게시판에 자꾸 질문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모의고사를 친 당일날 제가 해설 강의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강좌라서 내신용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형 포인트를 다 짚어드리고 하는 강좌는 아니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사실은 여기 18번부터 20번까지 있죠. 18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요. 옆에 듣기 문제를 푸는 동안에 빨리빨리 풀고 끝내버리시면 되는 유형들입니다. 13번부터 한 15번까지 문제 간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번에서 13번 전에, 13번에서 14번 사이에, 14에서 15 사이에, 14에서 15 사이에, 혹은 16번 그 문제 나오고 나면 잠시의 갭 동안 그 동안에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답의 근거만 빡빡 빨리 찾고 정답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8번 글의 목적 문제인데요. 그냥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여기 but부터 한번 가볼까요? The course was so popular. 잠시만요. 오해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푸시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는 여기 보고 정답을 쭉 읽다가 여기 보고 정답 찾으셨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등록이 close, 등록 마감이 닫혀버렸어요. 그거 열리자마자요. 제가요 등록할 수가 없었고 거의 정말 실망했거든요. I heard, 제가 듣기로 내 친구들 일부도 못했대요. 등록 못했대요. I'm kindly asking you. 되게 이제 간절하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추가적인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요. 됐잖아. 추가 과정 개설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개설 요청. 정답은 1번입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위기 심경인데요. 항상 포인트는 이겁니다. 분위기나 심경을 물어보는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안 돼요. 필자가 얘기하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대요. 이런 장면만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심경일지 어떻게 알아요? 짜증이 난 건지 막 큰일 났다고 당황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정확한 멘션이 나올 때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That raised, 그것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쉐론의 마음에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의문이 뭐냐? 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자, 쉐론의 마음이 지금 어땠다고요? 갈지 말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지만 결국은 꺼려 하면서 일단 가기로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안 내키는데 가보자. 요런 느낌이고. 그거 관련한 감정 보면 흥분한 건 확실히 아니고요. 차분한 것도 아니고 쪽팔린 것도 아니고요. 질투 느끼는 것도 아니죠. 좀 의심스러운 거 이거밖에 없지 않네. 이것만 봐도 정답이 2번입니다. 뒤쪽 보면 조금 더 명확한 게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Oh my goodness. 와, 대박. 와, 완전 환상적인 음악이네 라고 쉐론이 소리쳤어요. 뭔지 알겠죠? 되게 흥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excited, amazed 이렇게 나온다. 놀란 거로, 즐거운 쪽으로. 정답은 2번. 끝. 자,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다소 특이하긴 했습니다. 보통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는 좀 주장을 명시하는 표현을 따로 넣는 편인데 요즘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글을 읽기는 어렵지 않았을 테니까 정답만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죠. Such indirect ways, 쭉 다 읽었다는 건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런 간접적인 방식의 expressing temper, 자신의 짜증을 표현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인 감정을 좀 성질머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유용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간접적인 표현 방식은 don't provide individual, 개인들에게 that is target of the behavior, 이 행동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에게 an idea of exactly how to react,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짜증나거나 화났을 때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마라. 그거 별로 안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정답으로 찾아보시면요.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하지 마라. 직접 언급해라. 됐죠? 정답은 3번. 별로 어렵지 않은 2페이지라서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3페이지 이 구간이 문제인 거죠. 각각의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를 풀 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띄워서 적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최대한 컴팩트하게라도 적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시라면 그렇지 이렇게 풀었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으로 저한테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밑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journey edges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모서리 여행? 여행 모퉁이? 여행의 가장자리? 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실제로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구글 검색을 해보더라도 journey edges이라는 표현이 뭐 명징하게 드러나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얘는요,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물론 학생들에 따라서는 어학적인 센스가 좀 있는 학생들에 따라서는 좀 다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단어를 요래서 썼구나라는 좀 냄새, 느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능이 그런 센스를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단어의 의미 묻는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묻는 문제 아니에요. 잘 봐봐. 이거 이런 거거든. 진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문을 끝까지 읽더라도 자, journey edges라는 게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라고 적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로 내면 되죠.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많은 부차적인 산업들. 이 부차적인 산업들이 뭐냐면 오늘날은 거의 핵심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엔 되게 핵심처럼 보이는 이 부차적인 산업이 at one time, 한때는 요 밑줄로 출발을 한 거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될 거 다시 첫 문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오늘날에는 다시 오늘날에는 거의 코어 요거로 보여요. 요거인 보조산업이 보조적인 사업이 사실은 요 빈칸으로 밑줄로 출발했대요. 이라고 해놓고 여기 밑줄에 judge edges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럼 이 지문을 읽다 보면 적어도 journey edges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표현해 놓지는 않겠지만 오늘날의 코어인 보조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출발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와 관련한 정보를 찾아서 정답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도식화시켜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정도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고 얘의 의미, B의 밑줄 치는 의미를 물어본다고 칩시다. 지문 어디를 보더라도 B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글이라는 게 생뚱맞은 문장들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니까 앞쪽에 얘와 관련한 정보는 어딘가에 등장해 있을 거라고요. 이건 납득되나요? 그리고 이 얘와 관련한 정보들 근처에 어떤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A라는 게 어떤 친구들인지. 이 정보들과 관련한 내용을 넣어주면 이게 B의 의미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밑줄의 의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용은 자리가 결정한다. 다시요. 밑줄 친 B가 어떤 내용인지는 자리, 즉 얘는 A 옆에 있었으니까 A의 의미를 찾자. 요게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지금부터 보실 때 오늘날은 코어가 되는 보조 사업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journey edge가 포인트가 아니라 보조 사업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보시면 된다고. 확인해 볼게. 예컨대 소매상인들은 자주 판매를 촉진을 시키려고 하죠. 뭐 함으로써? accompanying support. 뭔가 서포트를 동반함으로써. 어떤 서포트? 뭐 조립을 해준다거나 설치 서비스를 한다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조립이나 설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뭔가 보조 사업인 것 같죠. Think of a home good retailer. 어떤 가정용 상품 판매상이 조립되지 않은 야외용 그릴을 판매한다라고 칩시다. 이게 뭐냐면 부품 박스로 팔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파는 거야. 야외용 그릴 부품을. 그리고 living each customer's mission. 고객의 그 임무를 incomplete, 불완전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객한테 알아서 조립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약간 DIY 가구 같은 거 파는 겁니다. 그 소매상이 또한 어셈블리나 딜리버리도 팔 때 잠깐만요. 지금 있잖아. 팔고 있는 메인 상품은 뭐인 거죠? 실외용 그릴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뭘 팔고 있어요? 조립이랑 배달까지도 판매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보조사업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게 보조사업인 거 알겠죠? 판매용 물건은 그릴인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부차적으로 조립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 배달 서비스까지 파는 겁니다. 그건 뭐래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It takes another step.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해요. In the journey to the customer's true mission. 고객의 진정한 미션에 도달하는 데는 cooking in his backyard. 뒷마당에서 요리하는 진정한 미션에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일단 밑줄의 의미겠습니다. 또 다른 거 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뭐냐면 사업 간의 서비스 계약인데 얘들이 layered on top of software sales. 그 소프트웨어 세일이라는 최상층의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지, 설치, 훈련, 배달, anything at all, 거의 모든 것들 that turn A into B, do it yourself,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걸 do it for me solution, 저를 위해 해주세요 라는 해결책으로 바꾸는 게, 잘 봐봐.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여기 다른 사례 보세요. 원래 팔려고 하는 문제는 뭐죠? 팔려고 하는 메인 상품은 뭐죠?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요거를 판매하면서 보조적으로 뭐 기업하는 거예요? 유지해주고 설치해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배달도 해주는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이게 전부 다 보조 사업이죠. 그게 뭐예요? 오케이, 나왔네. Resulted from, 어디서 나온 거래 이건? 오케이. Exploring the edge of, 어떤 가장자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어떤 가장자리? Where core product, 주요 상품, 핵심 상품. 여기서 핵심 상품이 뭔지 알지? 소프트웨어. 이게 intersect with, 교차해요. 고객의 journey. 여기서 journey가 어떤 의미인 건지 알겠지? 고객의 여행,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 사업은 전부 다 뭐인 거예요? 핵심 상품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끼어 있는 거야. 납득되지? 부가적으로 끼어 있는 거. 그릴에 있어서 어떤 거? 조립이나 딜리버리 같은 거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다 끼어 있는 거, 핵심에. 요게 빈칸, 요게 밑줄의 의미겠다. 됐죠? 선지 그대로 가볼게요. 고객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상품. 이게 약간 이제 오답 선지로 나올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립이나 배달 같은 건 일단 굿즈, 상품도 아니고 서비스일 뿐더러 굿즈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배달이나 조립 같은 게 불필요한 건 아니죠. 저를 위해 해주세요.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탈락. 2번. 고객의 의존성을 줄여요. 아니요. 오히려 고객이 더 의존하게 되죠. 배달도 해주세요. 조립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Focusing on selling, 판매에 더 집중하는 건 아예 최종 상품 판매에만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가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최종 상품 판매하는 거 아니죠. 재료보다 아니요. 재료를 팔아야죠. 그래야 이제 하는 거죠. 오히려. 4번 adding technological breakthrough, 기술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혁신이 왜 일어납니까? 완전 택도 없는 소리죠. 5번 한번 가볼게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고객의 주요 구매를 넘어선. 여기서 고객의 주요 구매가 뭐였지? 소프트웨어. 근데 그걸 넘어서 뭐예요? 유지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 정답은 5번 되겠네. 끝입니다. 괜찮죠? 오케이.